안녕하세요. 이명웅의 생각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명웅 씨,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고기 뮤직하고 함께. 무슨 말씀이냐 하면 팬덤들의 플랫폼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팬덤 플랫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선 플랫폼을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제 설명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쿠팡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이용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쿠팡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시장입니다. 공간상의 시장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 꼭 재래시장이나 마트를 가야만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백화점. 그런데 요즘은 공간상에서 손가락으로 손가락만 이렇게 누르면 물건이 집 현관문 앞에 탁탁 도착합니다. 즉 쿠팡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 물건을 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 쿠팡 같은 것을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플랫폼은 우리가 옛날에 기차 플랫폼에 모여서 각자가 다 가고 싶은 곳으로 기차를 타고 가고 또 각자 지역에서 타고 온 사람이 그 플랫폼에 와서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플랫폼, 오프라인상의 플랫폼입니다. 이제는 가상 공간의 플랫폼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편의,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 플랫폼에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택시도, 우버 택시도 그렇고요. 우리가 배달 앱도 그렇고요. 이런 것이 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SNS상의 생활 공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팬들도 이 플랫폼에서 팬들을 사랑하고 또 노래를 좋아하고 또 팬들 간에 자유롭게 콘텐츠를 공유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안에 많은 가수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속된 말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을 보러 가서 소비하러 이 플랫폼에 모여드는 겁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팔 사람과 물건이 살 사람이 모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상 공간에서 팬덤 플랫폼 시장이 또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플랫폼이죠. 그런데 이것은 한국을 넘어서 세계 각국에서 K-팝, K-컬처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내외 가수들이 다 이 팬덤 플랫폼에 몰려올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 하이브, BTS가 소속된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살려고 그러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카카오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이렇게 하다간 정말 이게 레드오션, 서로 유혈 전쟁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하이브가 이거를 포기하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SM의 제1 주주로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브하고 카카오 엔터하고 어떻게 합의를 봤냐면 내가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하이브가 포기하는 대신 당신의 SM 아티스트들을 우리가 만드는 플랫폼, 팬덤 플랫폼에 같이 공유하자. 즉 당신들 회사의 가수들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같이 와서 공생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즉 하이브가 만든 팬덤 플랫폼 이름은 위버스, 우리들의 버스라는 거죠. 같이 타고 간다는 것이죠. 메타버스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버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카카오 엔터에 있는, 즉 SM에 있는 그 가수들이 위버스에 올라타기로 한 겁니다. 즉 세를 들어온 거죠. 위버스에 매장을 하나 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SM 엔터의 그 가수들이 12팀이 9월 달까지 이 위버스 플랫폼에 올라탈 예정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좋죠. 하이브는 지금 가장 유력한 사람이 BTS지만 BTS는 지금 각자 군대를 가기 때문에 당분간 단체 활동은 어려워지고 솔로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백기를 하이브에서는 이 SM과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소속사들이 여기 플랫폼에 들어와서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플랫폼 시장이 확 열리니까 BTS의 그 이름을 등에 업고, 아, 여기 BTS가 소속한 플랫폼 위버스야. 그럼 우리도 같이 올라서 타고 가자. 또 하이브는, 위버스는 이들을 또 태워서 세계에 날리니까 이 시장 플랫폼이 다양해지잖아요. 이것이 윈윈이고 상생이죠. 이렇게 하기로 합의가 끝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하냐? 그렇다면 이명웅 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당연히 여기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물론 이명웅 씨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구독자 수도 많고 조회수도 많지만 이명웅 씨가 세계적인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위버스 팬덤 플랫폼 시장에 반드시 올라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K-팝 가수들과 연대 활동을 어떤 방식이라든지 해서 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 세계 진출이 훨씬 용이해지는 것이죠. 용이해지시는 거죠. 이 위버스에 지금 들어와 있는 올라탄 나라는 245개국, 전 지구의 거의 국가가, 전 지구에 260 몇 개 국이 있죠. 245개 국이 여기에 벌써 위버스에 올라타 있고요. 플랫폼에 들어와 있고요. 총 6,500만 명이 여기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6,500명. 우리나라의 인구보다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플랫폼 규모가 빵빵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경쟁을 하는 업체들이 또 있겠죠. 뮤빗, 라커스, 이러한 또 경쟁 업체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규모 면에서 국제적인 지명도 면에서 당연히 위버스가 앞서가고 있죠. 근데 이 인터넷 사회에서는, 인터넷 세계에서는 1위가 아니면 2위, 4위는 2위, 3위 이런 데는 유명무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완벽하게 차별화가 되지 않는 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이브의 위버스 플랫폼, 여기에 이명웅 씨는 당연히 올라타야 된다. 지금 인터넷 세계가, 플랫폼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확 바뀌면서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명웅 씨가 세계 가수가 되기 위해서, 물론 물고기 뮤직에서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또 자본시장의 그 흐름을 또 잃는 거하고는 또 별개, 또 이들은 예술 분야만 컨텐츠 개발에만 열심히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 개발을 해놔도 그것을 팔기 위한 방법, 어디다 대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팔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팬덤 플랫폼 시장을 올라타지 않고는 그냥 이명웅 씨 그냥 팬들 중심으로는 유지가 되겠지만
세계로 나가야 되는 이명웅 씨에게는 이 플랫폼 위버스에 반드시 올라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